안녕하십니까. 수상한 스튜디오의 딸기 케이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하얀 배경을 놓고 달력을 잘라 놓고 거기서 하얀색 컵을 하나 촬영을 해봤어요. 오늘은 마찬가지로 하얀 배경인데 지난 시간에 하얀 배경은 약간 회색빛이 돌았죠. 그런데 이번엔 좀 색깔이 있는 피사체를 완벽하게 하얀색으로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 칠판이 나왔습니다. 먼저 바닥을 지난 시간처럼 이렇게 그려놓으면 기본적으로 여기 벽이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찍어야 될 피사체가 이렇게 있고 이걸 백색으로 촬영을 하겠다. 그러면 조명을 이렇게 두 개를 준비를 하든가 하나를 준비해서 배경을 강하게 비춰줘요. 그럼 배경이 하얘지겠죠. 그리고 이 앞쪽에다가 피사체를 비칠 수 있는 조명을 이렇게 세팅해 가지고 하얀색을 촬영하는 게 아주 기본적인 촬영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촬영을 하려면은 적어도 조명이 좀 많이 있으면 많이 있을수록 유리해요. 뒤쪽에 이거 하나 없애고 하나를 쏘고 앞에다 하나를 쏜다. 그래도 뭔가 뭐 반사판이라든가 다른 조명 장비를 이용해 가지고 깔끔한 피사체를 만들어 줘야 될 필요가 있는데 우리는 지금 소프트박스가 두 개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세팅 방법으로는 하얀색 배경을 촬영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오늘은 어떤 방법을 사용할 건가 하면은 좀 창의적인 방법을 동원을 해봐야 되겠죠. 소프트박스를 이렇게 뒤쪽에 배치를 해줘요. 그럼 뒤에서 앞쪽으로 이렇게 빛을 쏘겠죠. 이걸 카메라로 촬영해 보시면은 백색이 돼버려요. 하얀색입니다. 그래서 소프트박스 자체를 배경으로 쓰는 거예요. 그리고 앞쪽에다 또 소프트박스를 연결을 해서 이렇게 쏴버려요. 거꾸로. 그리고 이 가운데다가 피사체를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배경은 이 소프트박스 자체가 배경이 돼주고 이 앞쪽 조명은 피사체를 조광해주는 조금 뜬금없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상당히 효과적인 촬영이 가능한 그런 촬영을 해볼 겁니다. 자, 칠판은 다시 집어넣고 조명 하나를 뒤쪽에다가 배치를 해 보겠습니다. 자, 테이블 뒤쪽에 이렇게 조명을 배치를 했어요. 그리고 전원을 켜면은 여기에 빛이 들어오면서 자, 이게 이제 배경이 되어 줄 겁니다. 오늘 피사체로 바나나를 한번 가져 나와 봤습니다. 자, 이 바나나를 배경으로 사용하는 소프트박스 가운데쯤에 올려놔야 되겠죠. 이 테이블 위에 그냥 놓게 되면은 테이블이 흰색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보기가 이상할 거예요. 그래서 바나나를 테이블 위가 아닌 하늘에 매다는 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그런데 하늘에 매달기 위해서 낚싯줄이라든가 이런 걸 달아야 되는데 그거는 좀 손이 많이 가고,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게 뭐냐면 이렇게 투명한 아크릴을 준비를 했어요. 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삼각대 같은 데 올려놓으셔도 되고, 그리고 포토샵으로 그걸 지워내셔도 뭐 이렇게 잘못된 방법은 아니니까. 저는 그런데 이렇게 놓고, 그리고 요런 판 하나를 더 갖다가 이렇게 확보를 해가지고 바나나를 위에다가 이렇게 띄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놓는 자세가 두 개가 되니까 조금 번거롭네요. 잘라서 하나만. 오늘 정말 빨리 가고 싶어가지고. 자, 이렇게 세팅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앞쪽을 비추는 조명을 이렇게 세팅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세팅을 하면 촬영하기가 좀 힘들겠죠. 그래서 이 녀석을 가로로 이렇게 돌려요. 그리고 머리보다, 피사체보다 조금 높은 곳까지 이렇게 끌어올려 놓고, 그렇죠. 그리고 살짝 수그립시다. 이렇게 숙여 놓고, 그러면 중앙에서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조명을 수월하게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 상태. 지금 조명 세팅은 뒤에도 12, 앞쪽도 12예요. 그러면 뒤쪽이나 앞쪽이나 비슷하니까 좀 애매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쪽 조명을 25까지 조금 끌어올립시다. 둘, 셋, 넷. 좋아요. 25. 맞췄습니다. 이제 테스트 촬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시험 촬영이에요. 조리개는 11, ISO 200, 셔터 스피드 125분의 1초. 오케이. 바나나가 아주 가득 차네요. 좋습니다.
자, 생각보다는 말끔하게 나왔네요. 요게 지금 세팅으로 촬영한 사진이에요.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끝냅시다. 아, 이거 생각보다 잘 나왔어요. 요 상태에서 아래쪽에 희미하게 보이는 이 받침대만 지워버리면 이렇게 아주 깨끗하게 나와줄 것 같습니다. 이거 뭐 별로 어렵지 않네요. 자,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는 조금만 아이디어를 주시게 되면 별로 어렵지 않게 피사체들을 촬영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자, 그리고 기왕 하는 김에 하나를 더 해볼게요. 뭐냐 하면 조금 전 사진 같은 경우엔 뒤에 배경이 조금 너무 강한 빛을 쏘기 때문에 많이 번져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배경을 조금 더 멀리 가져갈게요. 이렇게 좀 거리를 두면, 자, 이렇게 되면은 피사체까지의 거리가 멀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빛이 좀 감소를 하겠죠. 이게 뭐라고 설명을 해드릴까요? 사진 공식 뭐 이런 것들은 보통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있어요. 노출 공식이. 노출은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공식이 있습니다.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거에 제곱에 반비례하는 만큼 노출이 떨어진다는 얘기인데 별로 그렇게 신경은 안 쓰셔도 돼요. 이 공식이 어디 사용되냐면 우주가 팽창을 하죠. 천체를 관측을 하면서 별을 밝기를 측정을 해보고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별의 밝기를 다시 측정해서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걸 증명하는 그런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괜찮은 이론입니다. 자, 어쨌든 멀어지면 빛이 흐려진다는 거, 빛이 약해진다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자, 이제 조명을 기존에 있던 자리에서 한 이렇게 오면은 20cm 정도 더 뒤로 후퇴를 시켰어요. 그만큼 약해진 조명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같은 세팅을 하고요. 그리고 바나나를 포커스를 잡고 촬영 됐습니다. 자, 지금 제가 촬영한 이미지예요. 나름 바나나는 잘 표현이 됐는데 배경이 너무 하얘가지고 어색할 정도예요. 저는 이렇게 어색한 사진을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어서 잘 촬영은 안 하는데 가끔 제품 사진이라든가 이런 걸 촬영할 때 사용해 보시면 상당히 효과적인 세팅이라는 걸 아시게 될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셔야 되는 건 조명이 피사체에서 멀어지면 그 제곱에 비례해서 약해진다.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빛이 좀 약해진다는 거예요. 지금 뒤쪽 조명이 광량이 12로 조정을 해놨어요. 가장 낮은 광량인데도 불구하고 더 낮은 광량이 필요할 때 더 멀리 갖다 놓으면 되는 아주 간단한 것에 대해서 가르쳐 드렸고, 그리고 아이디어를 동원해 가지고 세팅을 해 보시면 조금 더 재밌는 사진을 만드실 수 있다는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필승.